설계사가 더 잘하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제안을 해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맡기시면요. 안녕하세요. 그래도보험의 도성수 팀장입니다. 예전에는 설계사가 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현명한 분들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공유되는 사이트를 통해 직접 설계를 해보면서 당당히 설계사에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보험 구독자님들께도 연금을 설계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에 여러 번의 반전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최저 보증 연금 상품 절대 비교해드리고요. 두 번째, 나이에 따른 연금액 비교를 해보고 왜 이런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설계 요청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보증 상품은 여러 회사가 있지만 굳이 다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시죠? DGB의 7% 상품과 KDB의 6% 상품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비교 항목은 이자 적용 방식입니다. 최저 보증연금에서 다들 주목하시는 부분은 몇 프로 이자를 주는지인데요. 회사마다 이자를 불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DGB의 7% 상품은 10년 미만을 유지한다면 5% 이자, 10에서 14년은 5.5%, 15에서 19년은 6% 이자, 20에서 24년은 6.5%, 25년 이상은 7%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KDB의 6% 상품은 전체 유지 기간에 대한 이자 적용이 아닌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에 따라 기간별 이자 적용이 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최대 10년까지는 6% 이자가 불이가 되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5% 이자가 불이가 되어 연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50세에 10년 납 65세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하면 DGB 7%는 6%의 이자를 전 납입보험료에 적용해주며 KDB의 6%는 10년간은 6% 이자를 적용하고 있고 이후에는 5%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적용 방식은 DGB의 7%가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비교는 장기 유지 보너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추가로 더 해주는 보너스를 말하는데요. DGB의 7%는 이 기능이 없고요. KDB의 6%는 20에서 24년 유지 시 총 납입 금액의 5%를 플러스해주고 25에서 29년 유지 시는 10%, 30년 이상은 15%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45세에 10년 납을 하시고 65세 연금을 개시한다면 DGB의 7%는 추가 보너스가 없지만 KDB의 6%는 총 납입 금액의 5%를 연금 기준 금액에 플러스하여 연금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유지 보너스는 KDB의 6%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연금 기준 금액 비교입니다. 연금 기준 금액이 어떻게 쌓이냐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 개시 전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교 기준은 50세 남성이 10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고 65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것이죠. DGB의 7%의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9,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납입 금액은 1억 2천만 원인데 이자가 7,230만 원이 된 것이죠. KDB의 6%의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8,630만 원입니다. 이자가 6,630만 원이 되네요. 그러더라면 연금 기준 금액을 비교하면 DGB의 7%가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비교는 사망 시 보증액을 비교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이 비교는 그렇게 중요한 비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미래는 알 수 없으니 혹시나 하는 것도 대비하는 건 좋은 대비가 되겠죠. 사망 시 보증액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이나 개시 후에 사망하게 된 경우 상속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하게 된다면 DGB의 7%는 납입한 보험료를 보증하여 상속하지만 KDB의 6%는 납입한 보험료와 적용된 이자를 함께 보증하여 줍니다. 연금 개시 후 사망한다면 DGB의 7%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증해 줍니다. 그런데 KDB의 6%는 연금 개시 기준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50세에 100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 연금 개시를 하였는데 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70세에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DGB의 7%는 총 납입 보험료 1억 2천만 원에서 5년 동안 수령한 연금액 4,423만 원을 제외한 7,517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KDB의 6%는 연금 개시 기준 금액 1억 8,630만 원에서 이미 받은 연금액 4,655만 원을 제외한 1억 3,975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시 보증액은 KDB의 6%가 더 유리하죠. 이제는 연금 상품의 중요한 비교인 연금 지급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이자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연금 지급률, 연금 개시금액과 장기유지 보너스 된 금액을 정한 연금 지급률로 매년 지급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DGB의 7%는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가 55에서 59세일 경우 남자는 3.7%, 여자는 3.5%, KDB의 6%는 남자 4%, 여자 3.8%입니다. 60에서 64세는 DGB 남자 4.3%, 여자 4.1%, KDB 남자 4.65%, 여자 4.45%, 45세에서 69세는 DGB 남자 4.6%, 여자는 4.4%, KDB 남자 5%, 여자 4.8%, 70에서 80세 DGB 남자 5%, 여자 4.8%, KDB 남자 5.5%, 여자 5.3%가 됩니다. 어떤가요? KDB의 6%가 더 높은 지급률을 전 나이대에 줍니다. 예를 들면 50대 남성이 100만 원을 10년 납하여 65세 연금 개시한다면 DGB는 4.6%인데 KDB는 5%를 지급합니다. 결론, 연금 지급률은 KDB가 더 우세합니다. 마지막 비교인데요. 가장 중요한 연금 수령액입니다. 내가 이렇게 납입하고 이 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 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야? 이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비교 기준은 동일하게 50세 남성 100만 원 10년간 납입하고 65세의 연금 개시입니다. DGB의 7%에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884만 5,800원이고요. 매월 받는 금액은 81만 8,236원입니다. KDB의 6%는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931만 원이고 매월 받는 금액은 86만 1,175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결론적으로 KDB의 6%가 더 높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비록 초기 비교에서 이자 적용과 연금 기준 금액은 DGB에서 더 유리했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와 혹시 중간에 사망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KDB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을 스킵하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아직 이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 설계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죠. 나이에 따른 연금액 비교입니다. 44세, 45세, 46세. 나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맞게 연금 개시 나이를 결정해야 더 좋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우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5세 남성이 가입을 하고 46세 남성이 가입하지만 두 명 다 동일하게 연금 개시는 65세로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세 가입자가 65세 개시를 한다면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은 1,135만 원이고요. 46세 가입자가 65세 연금 개시하게 되면 매년 수령액은 1,051만 원이 됩니다. 자, 84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매월로 비교한다면 매달 7만 7천 원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의 수령 차이가 엄청나겠죠. 90세까지 연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45세 가입한 사람이 2천만 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낸 금액은 동일하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억울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걸까요? 바로 전에 상품 비교할 때 알아본 건데요. 장기 유지 보너스가 있죠. 20년을 유지하게 되면 총 납입 금액의 5%가 더 쌓여 연금이 지급되기에 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46세 가입하여 65세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19년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기에 장기 유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46세라면요, 연금 개시를 66세에 하는 것이죠.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과 66세에 개시하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매년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66세 개시하는 것이 84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65세 연금 개시와 66세 연금 개시는 1년 동안의 연금 수령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70세 연금을 총 수령하게 되는 때는 65세 개시가 63만 원 정도 더 수령이 되지만 80세, 90세가 넘어가게 되면 66세 개시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비록 1년 늦게 수령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은 66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4세 남성이 가입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4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과 65세 연금을 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년의 장기 유지 보너스를 생각하게 되면 64세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한번 볼까요? 64세 연금을 개시하면 매년 받는 금액은 1,056만 원이 되고 65세에 한다면 1,167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을 1년 늦게 하는데 매년 110만 원, 매월 10만 원의 연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바로 연금 지급률 때문입니다. 정해진 나이에 따라 지급률이 다른데요. 64세 연금 개시하면 60에서 64세 구간에 지급률이 적용이 되어 4.65%인데 반해 65세 개시하게 되면 지급률이 5%가 되기에 지급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44세라면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연금 개시 나이를 64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비록 70세의 연금 수령액이 더 작을 수 있겠지만 80세 그리고 90세까지 수령한다면 훨씬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연금 가입은 나이에 따라 연금을 몇 살에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고민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더 높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계사가 더 잘하니까 나에게 가장 맞는 제안을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맡기시면요, 세세한 생각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진행해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고려하면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비교하여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계를 요청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금 개시는요, 상품에 따라 변경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개시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하고 결정해 주세요. 두 번째,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상품의 단점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죠.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단점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상품의 단점이 뭐예요? 바로 중간에 해지하면 고객님에게 절대적으로 손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금의 목적이 아니면 절대 가입은 말아주세요. 오늘 최저 보증연금 최고의 설계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언제나 그래도 보면요, 한 분이라도 보험으로 인한 상처가 없이 제대로 알고 가입하여서 보험의 효과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